오늘은 간략히 공연 소개하고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국립극단 햄릿이 명동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2019년 관객이 가장 보고 싶은, 국립극단에서 가장 보고 싶은 연극에서 큰 지지를 받아서 2020년 국립극단 70주년 기념 전격 라인업으로 편성됐으나 코로나19 확산세 때문에 미리 미처 관객을 만나지 못하고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던 작품인데요. 온라인 극장 상영회 등을 통해서 온라인 공연된 햄릿은 단 한순간도 눈을 뜰 수 없는 극의 전개와 독보적인 미장센으로 끊임없는 재공연 요청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햄릿 공주 역을 맡은 천의 얼굴을 가진 배우 이봉련, 우리 배우님의 섬세하고 또 파격적인 감정 연기로 익숙하면서도 완벽히 새로운 햄릿의 탕생을 알리기도 하면서 관객과 평단의 호평에 승선하기도 했습니다. 본 작품으로 백상예술대상 연기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면서 배우님께서는 또다시 한 번 더 명실상부 대체 불가한 연기력을 인정받기도 하셨습니다. 세련된 원작의 본질과 시대를 뛰어넘는 인간 서사의 본성으로 현재까지 수많은 예술작품에 영향을 미친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각색 전신세와 연출 부세로 한국 연극계를 단단히 견인하는 이제 두 아티스트들이 이제 또다시 새로운 얼굴로 우리 앞에 이제 선보이고자 합니다. 극장을 완성하는 데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고 정진배 작가와 부세롬 연출의 손과 머릿속에서 원작은 집요하게 해체되어서 420여 년 전에 고전 면작이 현대적인 수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연출과 각색이 함께 상상한 감각과 의식으로 채워진 극의 행간들, 그리고 정교한 심리묘사와 가감한 시대성 반영으로 오늘날의 정당성을 부여받은 국립극단 햄릿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각색 전신세, 연출 부세로 배우 이봉련 씨를 모시고 기자님들의 질의응답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질의응답 전에 작가님, 연출님, 그리고 배우님 간략히 자기소개와 개막소감도 들어보고자 합니다. 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작가님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햄릿을 각색한 정진세입니다. 저는 이제 극작하고 연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부세롬 연출님과 같이 또 햄릿 대본을 좀 고치는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공연을 이렇게 객석에서 봤는데요. 사실 우리 햄릿이 관객을 이렇게 만나는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가지고 저도 이제 부세롬 연출님과 같이 햄릿을 고치면서 우리 관객들의 반응이 어떨 것이다를 예상하기도 하고 또 기대하기도 하면서 그 대본 작업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된 것은 이제 지난 금요일 첫 공연 때였고요. 뭐 기대했던 반응과는 또 다른 어떤 반응을 또 보기도 했고 또 저 자신이 하나의 굉장한 관객이 돼서 이렇게 막 저는 입을 이렇게 계속 벌리고 봤거든요. 그래서 그 첫 공에 대한 소감은 사실 그 각색자로 참여한 어떤 예술가 반 그리고 관객의 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좀 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복면 배우님의 개막소감도 궁금한데요.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140분여간의 열연을 펼쳐주시고 있으신 배우님의 또 말씀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극 햄릿에서 햄릿 역을 맡은 이봉련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이 시작됐다는 그 느낌이 이렇게 기자분들도 만나 뵙게 되고 또 객석에 관객이 차면서 이런저런 공연 외에 더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면서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 못했던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공연을 이번에 관객을 처음 만나면서 매년 그래도 공연을 섰는데 코로나 이후에요. 다른 어떤 공연보다 햄릿의 관객이 저에게 너무 귀한 관객이셔서 그 소감을 제가 어떤 단어로 표현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날 공연을 무사히 올리게 돼서 기뻤고 배우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무사하게 완주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우님.
그러면 저희 진짜 멋있는 연출이십니다. 제가 진짜 볼 때마다 너무 존경스럽고 멋있는 우리 구세론 연출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부끄럽게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연출 부스롱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긴 시간을 지나서 첫 공연을 올리고 관객을 만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도 쓰고 이래가지고 걱정이 되게 많았었어요. 혹시나 사고가 날까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첫 공연에 별 사고 없이 무사히 올라가가지고 지금 뭐 딱히 다른 소감은 없고요. 마지막 공연까지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니어가지고 배우들이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별 사고 없이 무사히 공연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객분들이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출님 감사합니다. 또 햄릿이, 저희 햄릿이 좋은 소식이 있는 게 전일 이제 17시 기준으로 전회차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원하시는 기자님은 손 들어주시면 제가 바로 뒤에 준비된 마이크 가져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손 들어주시면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네, 에이스의 강인모입니다. 지금 일주일 전인가요? 한 열흘 전쯤에 별세하신 김동수 선생의 그 햄릿에도 적지 않은 배우들이 여성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대학로에 지금 하고 있는 햄릿, 신씨의 햄릿은 전혀 다른 차원의 연출자가 세 번째 버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고요. 코로나 기간에 이 작품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간에 드는 것은 물을 사용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MC께서도 수시간 동안 비를 맞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세롬 연출가에게 드리는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공연에 여성 주인공이 필요했고 물이 필요했는가? 그것에 대한 혹시 인문학적인 고찰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고, 정진세 그 작가에게는 셰익스피어의 어떤 점을 비틀어서 국립극단의 명동 버전을 만들고 싶었었는지, 아니면 수년 전에 이 원고를 쓰고 싶었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오늘 사실 그것 때문에 빗뚫고 온 겁니다. 밑들고 와주신 기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구세론 연출을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인문학적 고찰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소양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원작이 처음에 이제 이 작품을 제안받고 진세 작가님 만나서 얘기하면서 원작이 갖고 있는 제가 느끼는 불편한 지점들을 어떻게 이걸 불편하지 않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나눴는데, 그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그 시대에 아주 오래전에 쓰여진 작품이니까요. 여성을 향한 여러 가지 혐오적인 거, 폄하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덜어내고 싶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햄릿의 성별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갑자기 이제 어느 날 생각해보니까 영국은 그때는 여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여왕이 왕이잖아. 햄릿이 공주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리고 물을 쓰게 된 거는 제가 사실 먼저 제안을 한 건 아니고요. 이 작품 안에 이제 진세 작가님이 설정해 놓은 어떤 유령이 바다에서 나타난다라든지, 그다음에 햄릿이 해군이라든지 이런 설정 때문에 우리 디자이너가 먼저, 박상동 디자이너가 먼저 물을 한번 써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좋아서 사실은 의미를 나중에 제가 더 생각하면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이 물이 죽음의 공간, 어떤 죽음으로 이끄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정진수 작가님 이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살면서 이제 가급적 셰익스피어는 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그것은 뭐 셰익스피어에 대한 어떤 호불호라기보다는 뭐 기본적으로 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연극 장르의 위상을 아주 높인 예술가임에는 분명하나 그 오히려 그런 어떤 뛰어난 역량이 담겨져 있는 작품 때문에 그 이제 후세의 예술가들이 그것을 뭐 동시대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전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는 등의 좀 각고의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또 관객들과 잘 만날 때도 있고 또 잘 만나지지 않기도 하는 여러 예술가로서의 좀 주안점, 고려 지점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저는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제가 작 연출하기도 하고 또 고전 극에 대한 각색을 해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제 셰익스피어 햄릿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2019년 가을쯤이었었나요? 그때 구세롬 연출께서 전화를 주시면서 셰익스피어 햄릿을 각색해보자 약간 이런 제안을 주셨을 때 그때 처음 조금 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뭐 셰익스피어의 뭐 전기랄까요? 그 작가로서 또 그 연극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한 그 연구를 또 하기도 했었고 뭐 굉장히 그 시대에 그 저항하기도 하고 좀 순응하기도 하고 그 예술가로서의 자기 존엄을 그 당시에 어떤 뭐 왕족이랄까 귀족이랄까 혹은 연극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잃지 않도록 이렇게 좀 작품 안에 잘 녹여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좀 영감을 좀 주었던 것 같습니다. 햄릿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셰익스피어가 연상되는 어떤 존재가 나와서 그 햄릿 왕자가 그 배우들을 만나서 그 연극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그런 모습이 셰익스피어의 본 모습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네, 또 뭐 각색 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이제 각색하고 나서는 굉장한 관심이 생기기도 했고 또 지금 이제 관객들과 대중들이 알고 계시는 셰익스피어의 모습이 또 온전하게 잘 전달이 되고 있을까 좀 그런 의문이 있고 또 국립극단 햄릿을 하면서 그런 좀 이렇게 오해랄까요, 좀 편견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렇게 좀 불식돼서 좀 정확히 잘 전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또 추가로 질문 주실 기자님 있으시면 네,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한국일보 김소연이고요. 구세롬 연출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여성으로 설정을 하면서 왜 이봉련 배우를 했는지 그리고 그 의도하신 바가 배우님을 통해서 잘 구현이 되는지 그런 좀 설명 주셨으면 좋겠고 이봉련 배우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매년 연극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얼마 만에 하신 건지 그리고 어쨌든 이게 온라인 상영회지만 초연했을 때랑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이에 방송에서 조금 더 많이 가긴 되셨고 그런 점에서 조금 이번 무대 준비하시는 게 어떻게 마음이 다르셨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봉련 배우를 한 건 연기를 너무 잘해서요. 정말 그거였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어떤 외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닌데 저는 사실 봉련 씨가 체구도 작고 이런 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맞으면 쓰러질 것 같은 사람인데 쓰러지지 않고 계속 버티고 뭔가 더 싸우려고 하고 그런 어떤 느낌이 나는 배우여서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잘 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 진짜 햄릿 프로덕션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요. 진짜 저도 연습 영상 지켜보면 항상 연습 때는 치열하다가도 끝나면 정말 따뜻한 프로덕션 이끌어주시는 분들 연출님 감사하고요. 그럼 봉련 배우님의 말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매년 공연을 서왔는데 제가 공연만으로만 제 일상을 제 삶을 꾸려왔던 때보다는 작품의 수가 줄기는 했죠. 왜냐하면 드라마
영화 작업들을 계속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에게는 뭐 코로나 시기에 올라갔던 햄릿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때 이후로도 매년 뮤지컬 팀과도 작업을 하고 지금 매년 공연을 해서 햄릿까지 왔는데 저에게 공연을 하고 드라마를 하고 영화를 하는 작업이 결국엔 배우로서 같은 일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오랜만에 선다라는 감각이 있지는 않고요. 사실 저한테 주어진 걸 늘 해오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제안받았기 때문에 올해 햄릿을 하려고 이제 몸과 마음을 많이 이제 준비했던 것도 분명히 있고요. 매체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연극을 한다기보다 저에겐 그냥 늘 배우이기 때문에 저에게 약속된 것이 연극이면 무대에 서고 그게 드라마이면은 방송 출연을 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연 배우님의 또 겸손하고 또 준비한다는 너무 잘 들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가 한결에 윤석희 기자님 먼저 하시고 네. 여성이 햄릿을 연기하는 경우는 이제 그 외에서도 종종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하고 극중 그 햄릿 자체를 여성으로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의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연출가님하고 작가님하고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작가님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여성 햄릿에 대한. 이게 뭐 따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좋을지 좀 헷갈리는 지점이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는 그 연출님과 각색자가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해서 이게 최초에 누구의 의견이었었지? 약간 이런 생각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좀 서로의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좀 합쳐졌던 것 같고요. 아마 이제 2019년에 그러니까 햄릿이 2020년에 국립극단 라인업에 들어오게 된 것은 그 2019년에 그 이를테면 2020년 국립극단 70주년을 이렇게 좀 기억하고 기념하는 하나의 어떤 관객님들께 질문으로서 가장 보고 싶은 작품이 무엇인지를 묻는 설문에서 한국 연극 관객들께서 햄릿을 보고 싶다고 한 것에서부터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짜고짜 햄릿이라기보다는 당시에 관객들께서 국립극단에 이제 어떤 10년 단위든 몇 년 단위든 햄릿이 올라가는데 이제 또 지금 시대에 맞는 햄릿을 보고 싶다라는 어떤 하나의 좀 시대적 요청으로 좀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연출님과 제가 그럼 지금 관객들께서 어떤 햄릿을 보시면 좋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보여드리는 것과는 어떤 걸 보고 싶은 것을 구상하는 것과 동일하게 그러면 창작자들은 또 어떤 햄릿을 이렇게 좀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자연스럽게 그 남성의 얼굴을 한 햄릿은 뭐 봐왔고 또 이제는 좀 다른 얼굴, 여성의 얼굴을 한 햄릿을 좀 보고 싶어 하실 것도 같고 또 충분히 그것을 창작진이 특히 배우께서 어떤 배우가 맡으셔도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누가 캐스팅될지 모르니까요. 그때 충분히 그런 것을 한국 연극의 여자 배우님들께서 잘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좀 정했던 것 같고 다만 젠더 프리라든지 젠더 밴딩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객들이 어떤 이렇게 그 변화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실 것도 같아서 그런 것이 내적인 개연성을 좀 갖게 되도록 좀 오히려 그런 부분을 단순히 성별이 바뀌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성별이든 지금 다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존재
그 위치나 어떤 그 존재가 할 수 있는 어떤 좀 그 또 고전적인 햄릿에서 현대적인 햄릿으로 왔을 때 이렇게 좀 호환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계속 찾았던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성별을 바꾸는 거에 있어서 뭐 결단을 내렸거나 뭐 이렇게 대단한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애초에 이제 새로운 연출님이 햄릿을 하고 싶어, 뭐 각색 작가가 하고 싶어가 아니라 관객들께서 보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에 좀 맞춰서 좀 정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작가님 답변 감사합니다. 연출님도 답변 붙여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젠더 프리로 하는 작품을 뭐 제가 직접 보진 않았지만 꼭 이 작품이 아니어도 햄릿이 아니어도 특히 해외에서 젠더 프리로 하는 공연들을 제가 유튜브를 좀 보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은 뭔가가 잘 그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배우한테 액팅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디렉션을 하려면 어떤 저한의 상이 그려져야 되는데 왕자 햄릿을 연기하는 여성 배우가 저한테는 잘 그려지지를 않아가지고 그래서 젠더 밴딩을 한 거죠. 이거를 그냥 공주로 갖고도 이야기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했고 저한테는 그게 더 흥미롭게 보여서 그래서 작가님한테 제가 먼저 제안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다른 인물들도 좀 이렇게 성이 바뀐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 위키부터 뮤지컬 이효진 기자님께서 같이 손을 먼저 드셔서 기자님 질문하고 제가 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키더 뮤지컬의 이효진이고요. 앞에 지금 드린 질문에 조금 더 연이어서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작품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 중에 이제 성적 역할을 좀 바꿔주는 그런 인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클로디어스나 버트루트 같은 경우는 또 인물이 캐릭터의 성이 달라지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캐릭터들의 성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한 지점들 그런 부분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꾸셨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봉련 배우께는 아무래도 이 햄릿이라는 캐릭터는 배우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맡고 싶어하는 인물일 것 같은데 또 백상예술대상에서 또 상도 받으셨고 이 작품에 어떤 햄릿이라는 인물이 어떤 배우님에게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배우님 먼저 답변하시고 해볼까요? 네. 저에게 햄릿이요? 저는 여자 배우에게 햄릿이라는 역할이 올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크게 하면서 살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안 받았을 때 햄릿인데 저를 햄릿으로 세우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제껏 저 또한 배우로서 제가 희곡을 읽고 학습하고 훈련해가면서 생각하고 떠올렸던 햄릿과 제 얼굴은 제가 갖고 있는 조건은 다르니까요. 배우로서 그런 햄릿이라는 역할은 저에게 있어서 그냥 제가 갖고 있던 편견에 대해 제 편견을 발견하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게 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햄릿은 이래야 하고 햄릿은 어때야 한다라는 거에 대한 그리고 연극 속의 희곡 안에 어떤 주인공의 어떤 자리가 어때야 된다는 편견 속에서 저도 계속해서 그것을 깨나가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는 제 인생의 천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후회할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할 것이 많아서 이것이 저에게 주는 어떤 기분에 계속 갇혀있거나 이렇지는 않지만 제가 수행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무대에서 저에게는 아마 제가 초연할 때는 제가 몰랐어요. 그때 공연도 할 수 없을 거라는 소식도 많이 듣고 있고 이래서 그때 열심히 그냥 단 한 회의 공연만이라도 라고 바라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2번 만나고 보니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우리 배우님 정말 말씀도 너무 예쁘게 해주시죠? 네, 그렇다면 이제 주변 인물들과 버트루트나 클로디아스에 대한 젠더에 대한 사안들을 연출님, 작가님 어떤 분이 먼저 연출님 먼저 해주시겠어요?
사실 뭐 이 작품을 하면서 성별을 완전히 다 반전시켜서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햄릿만 공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오피리어를 남성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동성애 이야기가 들어오면은 이야기가 한 겹이 더 생기는데 그 겹까지 가지고 가기에는 이야기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만 이제 성별을 가꾸면서 나머지 인물들은 딱히 꼭 남성이어야 된다, 여성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그때 잘 어울리는 배우들로 캐스팅을 했습니다. 저는 근데 작가님이 클로디어스랑 거트루드를 안 바꾼 이유는 작가님한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어요. 잠깐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중요한 지점은 이제 공주 햄릿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는가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햄릿이라는 작품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그 주인공에 집중되는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작품을 만들면서 굉장히 다양한 인물들이 햄릿과 관계를 맺고 있구나 뭐 이런 것을 발견하기는 됐으나 저 스스로도 이전에 햄릿을 어떻게 봤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햄릿에 대한 주목도가 굉장히 이렇게 높았던 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햄릿이라는 좀 중심을 이렇게 좀 각색하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었고 그 외의 인물들은 그 햄릿이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원작 안에 있는 사건들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어떤 좀 뭐 기능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오히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좀 바꿀 수 있는 건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두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하자면 저희 YTN에 먼저 수정 기자님 아까 손을 들여주셔서 YTN의 박수정입니다. 저는 좀 쉽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의도 자료에도 워낙 잘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저희 방송 이 자료에 없는 것들을 아마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자료에 있지만 한 번 더 그 방송 오디오로 또 담았으면 해가지고 질문을 드리면 먼저 배우님께는 햄릿으로서 또 이번에 가장 주목도가 높은 게 여성 햄릿으로서 어떤 연기, 어떤 씬에 가장 힘을 주고 어떤 캐릭터를 드러내는데 가장 연기에 열정을 많이 쏟으셨는지 그 부분을 여쭙고 싶고요. 또 연출님께는 이번 이 새로운 햄릿, 새로 태어난 햄릿을 통해서 관객들과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소통하고 싶고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그 부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배우님 그러면 어떤 주안점을 둬서 연기를 해주셨는지? 네, 저희는 각색뿐이지만 그 나름대로 양이 방대해서 그 안에서 큰 에너지를 갖고 2시간 안에 움직여야 되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희곡을 배우로서 연극학도로서도 봤을 때 제가 바라본 배우로서의 햄릿이라는 것도 있고 제가 직접 이 역할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 배역을 소화해가면서 저와 배역갈 중간에서 계속해서 역할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집중하기도 하는 그 많은 순간 안에서 선택하는 제 연기들을 또 들여다보기도 하고 되게 복잡 다단한 경험들을 계속 하거든요, 배우들은. 근데 제 안에 모든 비극의 시작은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만나서 그게 아버지인지 망명인지 제 안의 소리인지 제 욕망의 소리인지 모를 그 아버지의 망령을 만나는 씬부터가 저에게 큰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의 그 소리와 그 존재를 잘 만나고 싶다라는 게 저에게 가장 큰 제 의무로 생각하고 저에게 이 공연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종종 연출한테 관객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데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뭔가 제가 정답을 막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언제나 그걸 비밀에 붙이고요. 관객분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것들이 다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무리 엉뚱한 생각이어도. 그래서 그 부분은 관객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싶고요. 제가 그 관객분들이 그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고 있는 건 우리가 이제 이런 고전을 보면 구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거든요. 햄릿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워낙 또 많이 하는 작품이니까. 근데 저는 관객들이 그냥 햄릿이 좀 막 응원해주고 싶기도 하고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좀 마음이 더 담겨져서 이 작품을 볼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장재원 기자님. 네, 저는 국민일보 장지영 기자인데요. 좀 이번 작품이 어쨌든 젠더 밴딩, 햄릿을 여자 주인공 설정하면서 좀 많이 각색이 됐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다른 역할 다 괜찮은데, 오피리어가 되게 약간 난감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당연히 이제 오피리어를 다시 그대로 여성을 하게 되면 그 동성애 코드 때문에 너무 해석 복잡해지기 때문에 또 여성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성을 바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피리어가 약간 미쳐가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오피리어에 대한 그 레오티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사랑하고 분노하는 과정들이 잘 와닿지가 않고 오피리어 자체가 약간 조금 굳이 없어도 되는 인물같이 느껴지는 거죠. 오히려 햄릿에게는 그 친구인 호레이쇼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도 하고 오피리어의 사랑 자체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피리아에 대해서는 아마 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오피리아를 나중에 또 이렇게 미쳐서 등장할 때 이렇게 막 베일까지 씌우고 그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 끝에 이런 게 나왔는지 좀 되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사실 원작 햄릿에서 우리 포틴플러스가 다 나오긴 하지만 그냥 공연할 때는 포틴플러스 많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포틴플러스의 존재가 되게 많이 강조가 됐고 맨 끝에 다시 와가지고 이제 뭐 전쟁을 한다 하면서 약간 좀 되게 어둡게 좀 이렇게 암울하게 더 끝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이 또 조사위원회라는 어쨌든 존재 자체가 뭔가 이렇게 현실과 연결시켜서 어떤 권력에 대한 속성 좀 이런 거를 더 이렇게 좀 하시려고 해서 이 조사위원회라는 존재가 조금 되게 많이 부각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요. 좀 그 부분 오피리아나 어떤 뭐 조사위원회 포틴플러스에 대한 뭐 해석이라든가 뭐 설정 그 얘기를 좀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럼 뭐 작가님 먼저 답변해 주시고 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만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포틴플러스뿐만이 아니라 오즈릭을 비롯하여 햄릿 원작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 중에 햄릿과 그 어떤 타당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물들은 그래도 많이 입체화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이유는 그 지금 연극 무대에서 그 특히 이제 명동예술극장 국립극단의 무대에서 오르는 배우들께 어떤 하나의 기능적인 작은 역할이 아니라 하나의 입체적인 어떤 인물로서 그것이 표현되도록 하기를 원했던 뭐 저와 윤철님의 어떤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포틴플러스가 분량은 많지는 않아요. 원작에 비하면 원작에 그냥 언급되는 정도고 마지막에 나오는 정도여서 그렇고 또 각색작에서도 사실은 존재감이 세지 뭐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 포틴플러스는 햄릿과 동일한 운명에 이렇게 놓여 있는 존재로서 하나는 고뇌하고 하나는 어떤 그 복수를 겨우겨우 행하지만 또 어떤 동일한 처지에 놓인 또 다른 누군가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 그러니까 같은 사례를 그러니까 같은 경우를 두 개의 인물로서 좀 보여준다는 그런 면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리어 부분은 이제 주님께서 답을 해주시고 진상조사위원회는 뭐 비단 뭐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어쨌든 뭐 민주주의 정치 아래 있는 국가들에서 벌어지는 어떤 진실 규명의 문제를 가지고 좀 국가적으로도 굉장한 내홍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작품을 각색을 하면서 사실은 원작에서 어떤 단초 하나를 가지고 인물들을 새롭게 만들어낸 것들이 좀 있는데요.
이를테면 거트루드가 이 햄릿을 지키기 위해서 뭐 결혼을 선택했고 이런 이야기는 저는 원작에서 왜 거트루드가 독주를 먼저 마실까? 여기서 사실은 아이디어를 얻은 거였거든요. 어쩌면 이 왕비도 이 궁 안에 있는데 권력에 대한 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래서 이 사람은 알고 있으면서 어떤 이 햄릿을 위해서 어떤 걸 선택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사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오피리아가 원작에 보면 노래를 부르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무슨 의미일까? 뭐 각주 달린 거 뭐 읽어봐도 잘 모르겠던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도 앞에서 햄릿이 미친 척하는 것처럼 미친 척을 하면서 어떤 나름의 저항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작의 오피리아가 어쩌면 미친 것이 아니라 햄릿과 같은 선택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피리아가 나중에 우리 작품에서 오피리아가 노래를 부르고 와서 이게 진실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미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하지 않은 거죠. 이 사람도 미친 척을 하면서 진실을 찾으려다가 자살을 당했는지 자살을 했는지 모를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는 비슷한 처지에 처하는 4명의 젊은이가 나오거든요. 레어티즈랑 오피리아랑 햄릿이랑 포틴브라스랑. 그래서 이 인물들이 그 같은 어떤 시련 앞에서 다른 각각의 선택들을 하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연출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고. 네,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중의 소리 김세훈 기자입니다. 저는 연출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제가 듣기로는 처음에 이제 철저하게 대면 공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프로덕션이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명동의 예술극장에서 이제 화재도 있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면 공연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면 또 상황에 따라서 뭐가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21년에 올랐다가 이번에 오르는 것 같은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또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했는데 어떤 지점이 또 바뀌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온라인 거랑 이번 걸 봤을 때 이렇게 대사적으로는 엄청 크게 바뀐 거는 못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크게 바뀐 건 아까 말씀하신 거 무대가 있었는데 온라인 때는 좀 흙이 인상적이었고 지금은 물이었는데 그거 이외에 좀 변화된 지점들, 좀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된 지점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제가 뭔가를 바꾼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받아들여지는 게 되게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연출했을 때 텍스트를 보고 이거를 연출할 때 하고 이번에 하고 텍스트는 정말 거의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금 왜 더 와닿는 느낌이 드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작가님이랑도 한번 나눠봤는데 그냥 그게 시대의 변화 때문에 이상하게 우연찮게 지금 더 뭔가 이게 와닿는 이야기가 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기자님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주간경향의 웹플러스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햄릿이 지금 햄릿뿐만이 아니라 섹스피어가 올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소환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그 정진세 작가님 것새로운 연출은 시대를 비트는 이제 그런 시도로 유명하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소환되고 있는 섹스피어를 올해 다시 이제 대면하는 공연으로 손질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비틀고 싶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아쉬운데 만약에 관객 반응을 보고 다음 공연이 또 있다면 어떻게 비틀고 싶으신지 그리고 현재 이렇게 다양한 섹스피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섹스피어 열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연기자로서 공명 배우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세 분 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명 배우
그다음에 다음 작품에 또 햄릿을 하게 된다면 아니면 또 셰익스피어를 하게 된다면 어떤 마음으로 또 새로운 어떤 면모로 임해봤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 주셨는데 답변 한번 해주세요. 관객분들은 아마 갑자기 셰익스피어 작품이 이렇게 올라오지 이렇게 다 회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나라고 하시는 것 같지만 각자 프로덕션은 아마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아마 준비했었을 텐데 이게 저는 우연히 이렇게 다 모이게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햄릿이 또 올라간다고 이런 얘기를 저희들도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객석이 즐거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색해서 조금 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햄릿도 있고 또 어딘가에서 맥베스가 올라가고 또 어떤 10월 넘어서 또 다른 햄릿이 올라오고 있고 또 선생님들과 함께 또 배우들이 준비한 6월의 햄릿이 있잖아요. 그래서 객석이 아마 그 셰익스피어 희곡 때문에 즐거운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연이 끝나면 공연들을 즐기러 갈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객석이 즐거우실 거라는 기대. 네, 그 안에 저희도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한국 연극의 관객들께서 연극에 대한 어떤 문해력일까요? 독해력일까요? 이런 것들이 아주 좋아져서 이를테면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막연하게 이제 고전은 그런 내가 느끼지 못한 어떤 대단한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이제는 지나고 온전히 셰익스피어의 작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이걸 잘 즐기면서 수용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문화적 자신감 같은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창작자들은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창작자들은 계속 창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관객들께서는 확실히 어떤 저희 극 중에 대사도 나옵니다만 정말 선진국의 어떤 교양 관객으로서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막연하게 좀 낯설어했던 고전 원작들이 지금은 한국 연극의 관객들이라면 어떤 이해 안 됨 없이 누락 없이 이런 것들을 좀 잘 즐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미 어떤 배우라든지 창작진이 그 원작을 너무나 잘 소화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역량이 좀 올라왔을 때 어떤 벌어지는 좀 재미있는 풍경이지 않나. 그러니까 가장 연극에서 연극 역사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고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능히 잘 해내는 어떤 연극 동네 풍경인 것 같아서 저도 공연배우님이랑 비슷하게 객석에서 즐겨주시는 관객들께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창작진은 그럼 어떻게 우리 관객들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더 좀 첨예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연출님도 한 말씀을. 사실 어떤 장르의 창작물이든 다 그 창작자들이 어떤 내가 살고 있는 시대나 어떤 환경이나 이 상황이나 이 모든 것에 대한 일종의 리액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왜 지금 하필 셰익스피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동안 영화에서는 현대 역사를 다룬 작품들이 막 많이 나오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시대에 대한 리액션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건 그렇겠구나 한데 그게 왜 하필 지금 올해 다 셰익스피어 작품인지는 저도 좀 질문이 생겨요. 왜 그럴까? 다른 작품으로 그 얘기를 또 비슷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지금 햄릿이고 왜 지금 맥베스일까? 물론 다 좋은 작품이니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왜 올해 한꺼번에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저도 참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영향받을까봐 아직 CC 햄릿을 못 보고 있는데 공연 끝나면 그것도 가서 보고 싶고 가을에 이제 올라갈 햄릿도 좀 보고 싶습니다. 너무 관객분들은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는 맛이 있을 것 같고. 네, 국민극단은 다른 곳의 햄릿도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기자님, 네.
이 윤영기입니다. 이미 제가 질문한 거 이미 기자들이 다 해서 다른 걸로도 질문하려고 하는데 혹시 전작과 지금하고 혹시 무대 배경이나 설치 같은 거 혹시 보완된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완된 거라기보다 디자인이 아예 바뀌어가지고요. 그 전에도 비를 조금 쓰기는 했지만 그 전에는 흙더미가 있었고 그 흙더미 위에 왕좌가 있고 그 뒤로 깊은 구덩이가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무대 연출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구덩이나 흙이나 이런 게 빠지고 보셨겠지만 큰 이제 사각 수조가 있고 물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무대 디자인의 컨셉이 바뀌었습니다. 네, 아시는 박병희 부장님. 네. 예, 아시아경제 박병희입니다. 이거 공연 시간이 2시간 20분인데 이거 나눌 수 보통 나눠서 하는 공연으로 알고 있고 나눌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냥 쭉 이어서 하신 이유를 좀 알고 싶고, 그리고 작가님께서 이게 축약하거나 생략하는 부분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맨 마지막으로 혹시 축약하거나 생략하는 부분에서 어느 대목을 좀 빼야 되나 축약을 해야 되나 고민하셨던 부분을 좀 알고 싶고, 그리고 두 분이 많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 대본을 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각색하고 윤색이 나눠져 있으니까 가장 좀 의견이 좀 달랐던 부분이 있으시면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가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굉장히 많은 부분 연출가께서 그 각색자의 좀 무리스러운 어떤 시도를 이렇게 잘 경청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작가님과 제가 뭐 취향과 주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서로 크게 대립하진 않았지만 서로 침묵으로서 지금은 좀 마음에 안 드는 걸 같은 부분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보면 이제 저는 공주라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처음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주라는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연출님을 믿고 뭐 이렇게 쓰게 됐는데 생각보다 그 단어가 다른 의미를 좀 획득하게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어떤 공주라고 하는 어떤 전형적인 그 인상 같은 것들이 그 단어에 이렇게 결부되었었는데 2020년 이제 뭐 공연을 못했지만 그 이후에 온라인 공연을 하면서 관객들께서 햄릿 공주, 뭐 이를테면 복년 공주,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어를 붙이면서 기존의 의미가 좀 이렇게 좀 확장되고 강해지는 것을 보고 그때 우기지 않길 잘했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원숭이 엉덩이 빨개 이 노래는 이제 연출님의 생각이셨는데 그때 저는 좀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어떤 그래도 원작의 품격이나 품위를 계속 유지하는데 이건 너무 가벼운 노래나 좀 유치한 노래가 아닌가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저도 약간 침묵을 좀 했는데 뭐 막상 공연을 전 이제 리허설을 볼 때 이런 노래가 좀 필요하구나, 정말 그 저작거리의 노래, 정말 되게 유치한 노래가 좀 필요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마지막까지 뭐 축약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크게 고민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색하기 전에 연출가와 많은 것들을 먼저 조건들을 합의하고 그것에 입각해서 이를테면 뭐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인용구들, 그다음에 그 중세 기독교의 어떤 문장들, 그리고 여혐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그냥 기능적으로 하나하나씩 바꾸거나 좀 다른 현대적인 말로 바꾸거나 아니면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냥 이렇게 삭제하거나 그런 식의 좀 기능적인, 좀 기술적인 작업을 했어서 뭐 어떤 부분이 좀 아쉽거나 그러진 않았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주라는 단어라든지 원숭이 엉덩이의 빨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직 그 연출님 말씀 들어볼 텐데 아까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하실 때 연출님 표정 언제 대체 언제 이렇게 바라보시던데 연출님 그런 순간이 없었는지 저는 기억력이 굉장히 나빠가지고 저는 같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정말로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셰익스피어에 대한 햄릿에 대한 해석이나 이건 이랬으면 좋겠어요라는 의견을 사실은 다른 작가님 같았으면 무례하고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진혜 작가님 굉장히 잘 그거를 흡수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흡수해 주시고 그래서 대본을 이렇게 쓰시고 나서도 정말 의견을 많이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같이 이렇게 해석을 나누고 장면을 돼서 글이 나오는 게 굉장히 즐겁고 신기한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럼 그 인터미션에 대한 말씀도 약간 주셨는데 왜 인터미션 없이 연출이 이렇게 다 140분을 이어가시게 되었는지도 혹시 그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영화도 2시간 반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40분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매일경제 김영주 기자님 아까 손을 들어주셔서 현주 기자님 먼저 하고 또 기자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김영주입니다. 이 햄릿에서 성별을 바꾼 것이 그 성별에 대한 어떤 편견을 깨닫기 위해서라고 하셨는데 그 편견의 차원 외에서 어떤 다른 어떤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젠더풀이나 젠더 역전이 이제 문화계에서 좀 유행인데 이게 유행에 편승한다거나 아니면 좀 장식적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이유가 없다면 그래서 되게 궁금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물로 이제 컨셉을 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어 신씨는 뭐 거울이나 안개나 LED 이런 걸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로 컨셉을 잡으셨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앞전에 약간 답변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 아마 기자님 조금 늦게 도착하셔서 아마 젠더 밴딩을 한 게 약간 유행을 편승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런 단순한 의미를 떠나서 젠더 밴딩을 한 이유에 대한 심층적인 이유에 대한 것들을 질문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앞전에 약간 답변에 녹여주신 게 있으니 조금 덧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은 2024년이어서 2020년 또 제안을 받았던 2019년 풍경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요. 2020년도 국립극단 라인업을 보면 굉장히 뭐 이를테면 여성 주체들의 공연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유행이고 또 이렇게 여성 햄릿을 보고 싶다는 그때는 뭐 되게 강렬한 요구라기보다는 어떤 좀 작은 요구들에 편승해서 그러진 않았는데 그 연출님과 제가 어쨌든 이걸 올리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작을 좀 꼼꼼히 보자 이런 어떤 시기가 뭐 한 3개월? 4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보면 볼수록 그런 생각이 더 저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 어떤 우리 관객들께서 보고 싶은 햄릿의 얼굴이 과연 뭘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자연스럽게 뭐 여성 햄릿 혹은 뭐 사실 여성 햄릿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저는 이제 복면 햄릿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좀 정해지지 않나 싶고 근데 2020년에 2월, 3월이 되면서 국립극단의 라인업이 하나씩 이렇게 지워졌거든요. 그 약간 역대급으로 어떤 여성 주체들이 역을 만들어내고 또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목록들이 좀 지워지면서 바꾸길 잘했다 약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형주께서 사실은 공연 보러 오셔서도 물을 사용한 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서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연출님께서 또 한 말씀 붙여주시면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이거를 다시 연출하면서 물을 써야지 이 생각으로 출발한 게 아니라 디자이너가 먼저 물의 이미지가 자기가 떠오르고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한번 써보면 어떠냐라고 제안을 하고 제가 그 아이디어가 좋다 그러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출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물이냐라는 답을 제가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보통은 보통은 아니죠. 어쩔 때는 연출이 먼저 이렇게 막연하게 뭔가 이번에 물을 좀 컨셉으로 하고 싶어 뭐 이럴 때가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였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어가지고 저는 물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마지막에 이 햄릿이 바라보는 어떤 벽의 이미지만 사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디자이너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다시 이 연출 라인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마 제가 그 프로그램북에 있는 무대 디자이너의 그냥 의견을 조금 인용을 하자면, 이제 물의 표현 자체가 햄릿의 정신적 세계를 떠올리면서 이제 물의 이미지를 구현했다라고 이제 프로그램북에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박상돈 디자이너가 어떤 사후와 또 살아있는 자들 간의 경계를 흐리는 지점 같은 것들을 이제 물 매개를 많이 사용하신 것 같고, 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네, 기자님, 네. 뉴스원 정수영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정진세 작가님하고 그다음에 이봉룡 배우님께 각각 한 번씩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햄릿을 각색하면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촘촘히 더딥혔다라고 하셨어요. 한국 사회의 어떤 현실을 반영했는지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봉룡 배우님께는 지금 또 홍대에서도 햄릿이 공연되고 있습니다. 관객분들이 두 햄릿을 다 보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년 햄릿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지 적극 어필해 주십시오, 배우님. 그러면 전 동년 햄릿을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인 배우님께서 네, 배우님 제가요. 저는 뭐 물론 제 생각과 관객의 생각과 연출님 모두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답을 드리면서 저를 선택해주세요라기보다 다르게 좀 표현하고 싶은 건, 제가 이 공연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제 마음은 저 또한 그냥 햄릿 역을 준다고 다 하진 않거든요. 배우는 뭐 햄릿이기 때문에 하겠다. 생각보다 그런 배우들이 전부 그럴 것 같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유가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저에게는 관객들이 공연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선택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는 이 공연이 연출님과 각색해주신 작가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이 대본은 성별과 상관없이 남자여도 여자여도 그 누구여도 상관없는 대본이 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제가 특별히 이번에 여성 햄릿으로 이 공연이 바뀌었으니 더 재밌거나 뭐 흥미로운 지점이 있을 겁니다라고 해서 관객에게 어필하거나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준비하는 배우조차도 어떤 편견에 계속해서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누구여도 상관없는 햄릿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니 그것을 즐겨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객석에 요청을 드리고 싶죠. 그래서 끝날 때까지 객석이 들끓길 바라고, 이쪽 햄릿 저쪽 햄릿 보시면서 햄릿을 다시 읽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 그러면 연출님도 이어서 왜 신시 햄릿이 아니라 국립 햄릿을 픽해야 되는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두 개 다 보세요. 네, 왜냐면 제가 보진 않았지만 그 햄릿은 좀 더 원작에 충실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보시고 이것도 보시면 이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런 거를 보시는 재미가 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 이제 본 질문 들어가서 작가님께 주신 질문이 있으시죠? 한국 사회의 어떤 것들을 많이 담아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이렇게 민망한 지점이 있는 것이, 햄릿을 각색할 때 우리 한국의 모습을 막 엄청 적극적으로 또 비판하면서 담아내야겠다, 약간 이런 인식을 가졌다기보다는 그 어떤
상태, 그러니까 그런 창작진의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출님과 저 그리고 국년 배우님 모두 이를테면 뭐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뭐 블랙리스트 사건 그리고 미투도 그리고 정말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2년 터울로 계속해서 연극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사귀고 있던 찰나에 햄릿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원작이 갖고 있는 어떤 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어떤 여혐의 세계관을 드러내고 채워 넣을 수 있는 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연극을 해왔나라는 어떤 그런 상태일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를 의식하고 썼다기보다는 그냥 뭐 저는 이제 주로 새로운출님하고 작품 얘기도 했지만 이제 연극하면서 사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여다보시면 어떤 그 기회나 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어떤 젊은 세대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에서 가장 좀 동시대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사실 그 얘기는 뭐 동시대적이면서 한편으로 뭐 전 세계적인 어떤 풍경이기도 할 것이고 또 어떤 세대나 어떤 시대나 그것을 좀 받아왔던 질문이었기 때문에 지금 더 그것이 좀 주목되는 것이지 제가 평소에 막 의식적으로 깨어있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님을 좀 더 어필하고 싶습니다. 그 햄릿에 맞게끔 시대가 더 강화된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가 더 이런 식으로 더 이렇게 잔인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썼는데 그래서 작품은 사실 바뀐 게 없는데 시대가 아주 그 4년 전에 했던 것에 맞게끔 또 변해서 어떤 그런 실감을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작가님 깨어있으신 분이 아닌 걸로. 네, 저희 서울신문의 이순혁 기자님 먼저 손 드셔서 순혁 기자님 하시고 끝에 있습니다. 네, 저는 서울신문 이순혁 기자라고 합니다. 아까 동지재 작가님이 공부 햄릿이 아니라 공연 햄릿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처음에 작품을 생각하셨을 때 여성의 얼굴이라는 햄릿을 보고 싶다라는 거에서 출발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공준 배우님은 뭐 편견을 깨는 과정이었다라는 것까지는 말씀하셨는데 이 여성의 얼굴을 한 복면 햄릿이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어떤 건지가 사실 좀 정확하게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토요일날 극을 보긴 했는데 이게 복수극보다는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측면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복수극 못지않게 이 왕위에 대한 권력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햄릿이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면 햄릿이 보여주고자 했던 모습이 좀 어떤 거였는지를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배우님의 당사자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고 작가님의 말씀을 들어보시려 할까요? 네, 배우님 그럼 복면 햄릿으로서의 어떤 점에 조금 주안점을 두고 햄릿을 구현하셨는지. 네. 제 복면을 떠나서 이 인간이라면 이 각색 저희의 햄릿 안에 햄릿 대본 안에 있는 이 햄릿은 복면 햄릿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거 다 같이 이제 작업하면서 만들어가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그 정의가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치고 본인이 왕권 회복을 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찾아가는 인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연을 통해 원작의 햄릿이 왕권에 대한 욕망을 좀 덜 드러내고 있어서 그것이 좀 비교가 돼서 관객이 그걸 알 수 있다면 그것이 제가 연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의 햄릿이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극, 복수극에 더 가깝게 되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드라마를 이 연극을 만들어 온 것도 맞거든요.
그래서 그 욕망에 왜 충실하면 안 되는가? 그것을 왜 드러내지 못하는가?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계속해서 햄릿이 달려가고 있지만 결국엔 그 더 큰 욕망이 그것을 잠식시켜버렸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연을 계속 준비하면서. 그래서 마치 정의를 위해 아버지 죽음을 파헤치는 것 같지만 나중엔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이 햄릿을 그냥 다 먹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연극 속 햄릿은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결국에 칼을 들고 그 정의를 실현하고 잘못된 길을 걷게 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지 않았나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렇게 뭐 동년 햄릿 이렇게 해주시면 뭐 감사는 저희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연극의 햄릿을 저희 모두가 그렇게 그려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작 햄릿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누락되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왕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이 없고 햄릿도 그 고민을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햄릿은 그리고 그 햄릿을 통해서 보고 싶었던 건 그 이를테면 진실이 통용되는 국가 그리고 햄릿이 얘기를 하잖아. 아무도 죽지 마라. 그러니까 누구도 죽지 않는 어떤 안전한 국가 그리고 이를테면 이제 선왕은 그 앞선 기성세대는 어떤 폭력과 정복을 통해서 이렇게 그 나라를 통치했지만 해군 장교까지 역임해 가면서 어떤 군대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국가 시스템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 공주 햄릿은 다른 이상을 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권력을 잡고 싶어하는 이유, 왜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해야 되는가라는 어떤 정확한 명분과 이유를 갖고 있는 어떤 시대의 어떤 젊은 어떤 지도자의 어떤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서 햄릿의 어떤 몸부림이 더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사실은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막 이렇게 아주 쉽게 극 중에서 뭐 그런 식의 명분을 얘기는 하진 않지만 관객들께서 그런 어떤 정의로움이나 진실함 같은 게 햄릿의 몸부림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공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소연 차장님 해주시는 질문 받고 혹시 더 추가 질문이 혹시 더 있으실까요? 네, 그럼 제 한국인프 김소연 차장님 질문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련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제 편견을 깨달으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홍련 배우님의 연기가 좋은 점이 전형적이지 않은 연기여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단 이 역할뿐만이 아니라 또 배역을 만들어 가실 때 원칙이랄까, 또 철학이랄까 이런 거 좀 한마디로 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막 연기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막 저희가 더 이상 이제 연기를 계속 해나가는 데 있어서 훈련을 하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어디에서 도대체 이것들을 제가 제 안에 계속 써가는 와중에 또 뭔가를 재료들을 채워넣고 화방 가서 사비연필 사듯이 어떻게 뭘 이렇게 제 안에 배우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제가 일상을 잘 사는 거에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있어요. 제가 연기하지 않을 때에 제 삶을 어떻게 꾸릴까가 저의 가장 중요한 저의 고민이거든요. 그 고민으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 속에 섞여 살면서 계속해서 얻어가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이 된다면 좋겠고요. 뭐 또 어떻게 준비하느냐 했을 때 그냥 저는 저 일대의 저를 잘 관찰하고 싶어서 제 일상을 잘 살아가고 있는 그게 저의 과제입니다. 네. 네.
어제 이제 찾아주신 기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햄릿 너무 금쪽이더라. 이제 제가 아끼는 기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아까 연출님도 말씀 주셨듯이 뭐 애정스러운 햄릿이 됐든 아니면 뭐 안쓰러운 햄릿이 됐든 기자님들의 아직 햄릿이 달려갈 길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 많이 보내주시고, 그럼 여기서 이제 국립극단 햄릿 기자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